요즘 들어 세상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고, 공기가 무겁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마치 고요한 폭풍 전야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수세기 전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의 이름은 미셀드 노스트라다무스. 우리에게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16세기의 예언가입니다.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사행시들 속에는 우리를 향한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5년 8월. 그 달은 그저 평범한 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점이자 인류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한,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마음이 이끌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지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른 이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저희는 함께 더 깊은 진실의 강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스트라다무스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바로 지금 2025년 8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미디어가 그리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외치는 불길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천문학자였으며 세상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꿰뚫어본 신비가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언을 암호 같은 시, 즉 콰트렌이라 불리는 사행시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1555년에 처음 출판된 그의 예언집의 프로페티에는 900개가 넘는 사행시가 담겨 있으며 이 시들은 정치적 격변, 세계대전, 암살, 전염병, 그리고 천문학적 이상 현상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구절들은 반복적으로 2020년대 중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마지막 마감 시한을 말입니다. 세기 열권 72번째 콰트레는 그 특유의 구체성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1999년하고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1999년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했지만 최근의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공포의 대왕의 등장은 끝이 아니라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1999년 7월이 점화점이었다면 정확히 26년하고도 1개월 뒤인 2025년 8월은 그 거대한 기계장치가 한 사이클을 마치고 멈추는 순간, 즉 마감 시한이 도래하는 때가 됩니다. 왜 하필 26년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신비가들의 글에 담긴 고대 수비학에서는 토성의 주기와 태양의 합 등 천체의 움직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는 변화, 갈등,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와 관련된 강력한 행성 정렬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이 시간표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의 지정학적 사건들이 이 예언의 흐름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999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두고 침묵으로 위장한 북쪽의 지도자가 나타나 강을 도둑질로 바꿀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요 전쟁, 사이버 공격, 금융 붕괴, 팬데믹, 그리고 외교관계의 재편성 등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은 그 모든 것의 클라이맥스로 보입니다. 세기 2권 46번째 쿼트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위한 거대한 고난 후에 더 큰 고난이 준비되리라. 위대한 동인이 시대를 새롭게 하니 비, 우유, 굶주림, 강철 그리고 역병이 있으리. 하늘에서는 긴 불꽃을 끌며 불이 보이리라. 많은 이들은 이것이 팬데믹과 기후 재앙의 여파를 묘사한 것이라 믿었지만 일부 연구가들은 이 구절이 바로 2025년 8월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의 불, 땅의 굶주림,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 사이의 배신이 인류의 최종적인 분열을 촉발하는 시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8월은 언제나 거대한 지구적 변화가 일어나는 달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부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재집권까지 우리 민족에게 8월은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이 공존하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듯 8월은 세계 질서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는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기 9권 83번째 쿼트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태양이 사자자리에 20도에 있을 때 대지가 크게 흔들리리라. 거대한 불길이 땅의 중심에서 솟아오르리니 소음과 전쟁, 죽음이 서쪽에서 들려오고 한때 평화가 깃들었던 곳에서 침묵이 깨지리라. 사자자리의 시기, 즉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 구절은 점성가들과 학자들에게 단순한 화산 폭발이 아닌 은유적인 대폭발의 징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신념, 그리고 국경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 말입니다. 2025년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멈출 줄 모르고 경제 구조는 위태로우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완벽해 보였던 인공지능과 기술 인프라의 안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이 깨지는 달로 8월을 지목한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가 오늘날 의지하는 동맹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세기 8권 15번째 쿼트레는 말합니다. 세 형제 사이에 큰 불화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맹세는 숨겨진 혀와 은화에 의해 깨지리니 피는 칼이 아닌 배신으로 흐를 것이요 다른 이들이 미소 짓는 동안 세 번째는 쓰러지리라. 해석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일관된 점은 현대 외교에서 긴밀하게 묶여있던 세 강대국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분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의 지정학적 분석가들은 이 세 형제가 한때 국방으로 뭉쳤으나 지금은 세계적 위기 앞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배신은 노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역협정, 조용히 해체되는 방위조약, 그리고 전략적 언론 플레이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2025년 8월이 바로 이 해체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비밀 에너지 협정의 체결, 군사 주둔의 변화, 그리고 한때 큰 목소리를 내던 정부들의 갑작스러운 침묵. 노스트라다무스는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세계는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극적이고 희귀한 개기일식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우주쇼로 즐겼지만 신비주의 학자들은 이를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검은 태양과 연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는 때가 오리니 몇 분 동안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어두워지리라. 세상은 기다리는 듯 안으로 움츠러들고
뒤따르는 그림자들은 10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변화를 예고하리라. 이 일식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컬트 전통에서 일식은 차원의 문이며 많은 이들은 2024년의 일식이 바로 2025년 8월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사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 우리는 데이터 정전, 통신장애,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상하게 사라지는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서서히 거대한 막 뒤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막이 거칠 때 우리가 알던 현실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순히 붕괴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체를 말했습니다. 낡은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권력이 솟아납니다. 세기 5권 78번째 쿼트레는 말합니다. 두 힘은 약해질 것이나 세 번째 힘은 새벽처럼 조용히 자라나리라. 나팔 소리도 불꽃도 없이. 그의 언어는 알려지지 않겠지만 그의 손길은 닿지 않는 곳이 없으리니 전쟁의 이름 없이도 왕들은 고개를 숙이리라. 많은 연구가들은 이제 이 구절이 군사 제국이 아닌 기술 제국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무기가 아닌 데이터, 에너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통해 부상하는 국가 또는 연합. 혹자는 중국을 지목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세 번째 힘이 아직 형성 중인 무언가, 즉 사설 네트워크,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 그리고 초국가적 기업체들이 주도하는 기술정치 연합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은 바로 이 그림자 제국이 더 이상 숨지 않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 의무화,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변화, 오래된 조약에서 미스터리하게 탈퇴하는 국가들. 이 조용한 힘은 이미 우리 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진정한 권력은 요란하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통제 불가능하게 스며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리셋이 아닌 리버설, 즉 구조의 전복을 지적했습니다. 세기 한 권 40번째 쿼트레는 암시합니다. 거짓된 세상은 은빛 거짓말로 빛나리라. 늙은 왕은 폐위되고 어릿광대가 이제 현자가 되리라. 아래에 있던 것이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거울의 위장을 위해 자유를 팔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은유가 아닐까요? 2025년 우리는 대규모 감시의 일상화, 선거를 좌우하는 소셜미디어, 판단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엔터테인먼트의 무기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편안한 환상을 위해 자유를 기꺼이 교환하고 진실은 위안을 주는 허구 아래 묻혀버릴 것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경고. 2025년 8월은 바로 이 환상이 완전히 굳어지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신분증, AI 관리 도시, 생체 인식 지갑과 같은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되돌릴 길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비전은 물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식의 분열, 즉 두 가지 버전의 현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암시했습니다. 하나는 통제, 두려움, 물질주의의 뿌리를 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깨어남, 직관, 그리고 내면의 회복력을 통해 조용히 나타나는 길입니다. 많은 신비가들은 이 아이디어, 즉 타임라인의 분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은 바로 그 압력점이라고 말합니다. 사건들이 격화되면서 개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길을 따를지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쿼트렌 중 하나인 세기 6권 66번째 시는 말합니다. 장막은 힘이 아니라 피로에 의해 거칠이라. 보는 자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요 다수는 독이 든 우물에서 물을 마시리라.
그리고 소수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리라. 이것은 물리적인 소멸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조율된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류의 눈에는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음에 올 세상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의 사건과 지구의 안정성 사이의 연결입니다. 세기세권 세 번째 쿼트레는 경고합니다. 사자가 우는 달에 땅이 흔들리리라. 산들은 신이 아닌 전선에 의해 갈라지리니 땅 밑의 불은 새로운 길을 찾고 한때 왕들이 살던 곳에서 권력이 무너지리라. 이 구절은 현대 해석가들로 하여금 전쟁뿐만 아니라 지자기 교란이나 태양 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즉 그리드 다운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나사와 우주기상 전문가들은 2025년 8월을 태양, 흑점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성,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에 의해 움직이는 초연결된 글로벌 전력망과 결합해 보십시오. 1859년에 캐링턴 사건과 같은 거대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난다면 현대 문명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과학이 아닌 그 영향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가 본 것은 문자 그대로의 산이 아니라 현대 세계의 기반이라는 은유적인 산이 갈라지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며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2025년 8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패턴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 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명확하게 요즘 들어 세상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고 공기가 무겁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마치 고요한 폭풍 전야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수세기 전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의 이름은 미셀드 노스트라다무스. 우리에게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16세기의 예언가입니다.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사행시들 속에는 우리를 향한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5년 8월. 그 달은 그저 평범한 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점이자 인류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한,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마음이 이끌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지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른 이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저희는 함께 더 깊은 진실의 강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스트라다무스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바로 지금 2025년 8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미디어가 그리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외치는 불길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천문학자였으며 세상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꿰뚫어본 신비가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언을 암호 같은 시, 즉 콰트렌이라 불리는 사행시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1555년에 처음 출판된 그의 예언집의 프로페티에는 900개가 넘는 사행시가 담겨 있으며 이 시들은 정치적 격변, 세계대전, 암살, 전염병, 그리고 천문학적 이상 현상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구절들은 반복적으로 2020년대 중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마지막 마감 시한을 말입니다. 세기 열권 72번째 콰트레는 그 특유의 구체성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1999년하고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1999년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했지만 최근의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공포의 대왕의 등장은 끝이 아니라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1999년 7월이 점화점이었다면 정확히 26년하고도 1개월 뒤인 2025년 8월은 그 거대한 기계장치가 한 사이클을 마치고 멈추는 순간, 즉 마감 시한이 도래하는 때가 됩니다. 왜 하필 26년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신비가들의 글에 담긴 고대 수비학에서는 토성의 주기와 태양의 합 등 천체의 움직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는 변화, 갈등,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와 관련된 강력한 행성 정렬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이 시간표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의 지정학적 사건들이 이 예언의 흐름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999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두고 침묵으로 위장한 북쪽의 지도자가 나타나 강을 도둑질로 바꿀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요 전쟁, 사이버 공격, 금융 붕괴, 팬데믹, 그리고 외교관계의 재편성 등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은 그 모든 것의 클라이맥스로 보입니다. 세기 2권 46번째 콰트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위한 거대한 고난 후에 더 큰 고난이 준비되리라. 위대한 동인이 시대를 새롭게 하니 비, 우유, 굶주림, 강철 그리고 역병이 있으리. 하늘에서는 긴 불꽃을 끌며 불이 보이리라. 많은 이들은 이것이 팬데믹과 기후 재앙의 여파를 묘사한 것이라 믿었지만 일부 연구가들은 이 구절이 바로 2025년 8월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의 불, 땅의 굶주림,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 사이의 배신이 인류의 최종적인 분열을 촉발하는 시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8월은 언제나 거대한 지구적 변화가 일어나는 달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부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재집권까지 우리 민족에게 8월은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이 공존하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듯 8월은 세계 질서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는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기 9권 83번째 콰트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태양이 사자자리에 20도에 있을 때 대지가 크게 흔들리리라. 거대한 불길이 땅의 중심에서 솟아오르리니 소음과 전쟁, 죽음이 서쪽에서 들려오고 한때 평화가 깃들었던 곳에서 침묵이 깨지리라. 사자자리의 시기, 즉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 구절은 점성가들과 학자들에게 단순한 화산 폭발이 아닌 은유적인 대폭발의 징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신념, 그리고 국경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 말입니다. 2025년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멈출 줄 모르고 경제 구조는 위태로우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완벽해 보였던 인공지능과 기술 인프라의 안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이 깨지는 달로 8월을 지목한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가 오늘날 의지하는 동맹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세기 8권 15번째 콰트레는 말합니다. 세 형제 사이에 큰 불화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맹세는 숨겨진 혀와 은화에 의해 깨지리니 피는 칼이 아닌 배신으로 흐를 것이요 다른 이들이 미소 짓는 동안 세 번째는 쓰러지리라. 해석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일관된 점은 현대 외교에서 긴밀하게 묶여있던 세 강대국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분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의 지정학적 분석가들은 이 세 형제가 한때 국방으로 뭉쳤으나 지금은 세계적 위기 앞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배신은 노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역협정, 조용히 해체되는 방위조약, 그리고 전략적 언론 플레이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2025년 8월이 바로 이 해체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비밀 에너지 협정의 체결, 군사 주둔의 변화, 그리고 한때 큰 목소리를 내던 정부들의 갑작스러운 침묵. 노스트라다무스는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세계는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극적이고 희귀한 개기일식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우주쇼로 즐겼지만 신비주의 학자들은 이를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검은 태양과 연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는 때가 오리니 몇 분 동안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어두워지리라. 세상은 기다리는 듯 안으로 움츠러들고 뒤따르는 그림자들은 10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변화를 예고하리라. 이 일식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컬트 전통에서 일식은 차원의 문이며 많은 이들은 2024년의 일식이 바로 2025년 8월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사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 우리는 데이터 정전, 통신장애,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상하게 사라지는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서서히 거대한 막 뒤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막이 거칠 때 우리가 알던 현실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순히 붕괴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체를 말했습니다. 낡은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권력이 솟아납니다. 세기 5권 78번째 콰트레는 말합니다. 두 힘은 약해질 것이나 세 번째 힘은 새벽처럼 조용히 자라나리라. 나팔 소리도 불꽃도 없이. 그의 언어는 알려지지 않겠지만 그의 손길은 닿지 않는 곳이 없으리니 전쟁의 이름 없이도 왕들은 고개를 숙이리라. 많은 연구가들은 이제 이 구절이 군사 제국이 아닌 기술 제국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무기가 아닌 데이터, 에너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통해 부상하는 국가 또는 연합. 혹자는 중국을 지목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세 번째 힘이 아직 형성 중인 무언가, 즉 사설 네트워크,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 그리고 초국가적 기업체들이 주도하는 기술정치 연합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은 바로 이 그림자 제국이 더 이상 숨지 않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 의무화,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변화,
오래된 조약에서 미스터리하게 탈퇴하는 국가들. 이 조용한 힘은 이미 우리 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진정한 권력은 요란하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통제 불가능하게 스며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리셋이 아닌 리버설, 즉 구조의 전복을 지적했습니다. 세기 한 권 40번째 쿼트레는 암시합니다. 거짓된 세상은 은빛 거짓말로 빛나리라. 늙은 왕은 폐위되고 어릿광대가 이제 현자가 되리라. 아래에 있던 것이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거울의 위장을 위해 자유를 팔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은유가 아닐까요? 2025년 우리는 대규모 감시의 일상화, 선거를 좌우하는 소셜미디어, 판단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엔터테인먼트의 무기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편안한 환상을 위해 자유를 기꺼이 교환하고 진실은 위안을 주는 허구 아래 묻혀버릴 것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경고. 2025년 8월은 바로 이 환상이 완전히 굳어지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신분증, AI 관리 도시, 생체 인식 지갑과 같은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되돌릴 길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비전은 물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식의 분열, 즉 두 가지 버전의 현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암시했습니다. 하나는 통제, 두려움, 물질주의의 뿌리를 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깨어남, 직관, 그리고 내면의 회복력을 통해 조용히 나타나는 길입니다. 많은 신비가들은 이 아이디어, 즉 타임라인의 분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은 바로 그 압력점이라고 말합니다. 사건들이 격화되면서 개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길을 따를지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쿼트렌 중 하나인 세기 6권 66번째 시는 말합니다. 장막은 힘이 아니라 피로에 의해 거칠이라. 보는 자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요 다수는 독이 든 우물에서 물을 마시리라. 그리고 소수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리라. 이것은 물리적인 소멸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조율된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류의 눈에는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음에 올 세상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의 사건과 지구의 안정성 사이의 연결입니다. 세기 3권 3번째 쿼트레는 경고합니다. 사자가 우는 달에 땅이 흔들리리라. 산들은 신이 아닌 전선에 의해 갈라지리니 땅 밑에 불은 새로운 길을 찾고 한때 왕들이 살던 곳에서 권력이 무너지리라. 이 구절은 현대 해석가들로 하여금 전쟁뿐만 아니라 지자기 교란이나 태양 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즉 그리드 다운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나사와 우주기상 전문가들은 2025년 8월을 태양, 흑점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성,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에 의해 움직이는 초연결된 글로벌 전력망과 결합해 보십시오. 1859년에 캐링턴 사건과 같은 거대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난다면 현대 문명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과학이 아닌 그 영향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가 본 것은 문자 그대로의 산이 아니라 현대 세계의 기반이라는 은유적인 산이 갈라지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며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2025년 8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패턴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 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명확하게 요즘 들어 세상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고 공기가 무겁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마치 고요한 폭풍 전야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수세기 전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의 이름은 미셀드 노스트라다무스. 우리에게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16세기의 예언가입니다.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사행시들 속에는 우리를 향한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5년 8월. 그 달은 그저 평범한 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점이자 인류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한,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마음이 이끌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지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른 이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저희는 함께 더 깊은 진실의 강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스트라다무스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바로 지금 2025년 8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미디어가 그리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외치는 불길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천문학자였으며 세상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꿰뚫어본 신비가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언을 암호 같은 시, 즉 콰트렌이라 불리는 사행시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1555년에 처음 출판된 그의 예언집의 프로페티에는 900개가 넘는 사행시가 담겨 있으며 이 시들은 정치적 격변, 세계대전, 암살, 전염병, 그리고 천문학적 이상 현상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구절들은 반복적으로 2020년대 중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마지막 마감 시한을 말입니다. 세기 열권 72번째 콰트레는 그 특유의 구체성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1999년하고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1999년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했지만 최근의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공포의 대왕의 등장은 끝이 아니라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1999년 7월이 점화점이었다면 정확히 26년하고도 1개월 뒤인 2025년 8월은 그 거대한 기계장치가 한 사이클을 마치고 멈추는 순간, 즉 마감 시한이 도래하는 때가 됩니다. 왜 하필 26년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신비가들의 글에 담긴 고대 수비학에서는 토성의 주기와 태양의 합 등 천체의 움직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는 변화, 갈등,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와 관련된 강력한 행성 정렬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이 시간표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의 지정학적 사건들이
이 예언의 흐름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999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두고 침묵으로 위장한 북쪽의 지도자가 나타나 강을 도둑질로 바꿀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요 전쟁, 사이버 공격, 금융 붕괴, 팬데믹, 그리고 외교관계의 재편성 등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은 그 모든 것의 클라이맥스로 보입니다. 세기 2권 46번째 쿼트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위한 거대한 고난 후에 더 큰 고난이 준비되리라. 위대한 동인이 시대를 새롭게 하니 비, 우유, 굶주림, 강철 그리고 역병이 있으리. 하늘에서는 긴 불꽃을 끌며 불이 보이리라. 많은 이들은 이것이 팬데믹과 기후 재앙의 여파를 묘사한 것이라 믿었지만 일부 연구가들은 이 구절이 바로 2025년 8월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의 불, 땅의 굶주림,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 사이의 배신이 인류의 최종적인 분열을 촉발하는 시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8월은 언제나 거대한 지구적 변화가 일어나는 달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부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재집권까지 우리 민족에게 8월은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이 공존하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듯 8월은 세계 질서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는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기 9권 83번째 쿼트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태양이 사자 자리에 20도에 있을 때 대지가 크게 흔들리리라. 거대한 불길이 땅의 중심에서 솟아오르리니 소음과 전쟁, 죽음이 서쪽에서 들려오고 한때 평화가 깃들었던 곳에서 침묵이 깨지리라. 사자자리의 시기, 즉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 구절은 점성가들과 학자들에게 단순한 화산 폭발이 아닌 은유적인 대폭발의 징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신념, 그리고 국경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 말입니다. 2025년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멈출 줄 모르고 경제 구조는 위태로우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완벽해 보였던 인공지능과 기술 인프라의 안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이 깨지는 달로 8월을 지목한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우리가 오늘날 의지하는 동맹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세기 8권 15번째 쿼트레는 말합니다. 세 형제 사이에 큰 불화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맹세는 숨겨진 혀와 은화에 의해 깨지리니 피는 칼이 아닌 배신으로 흐를 것이요 다른 이들이 미소 짓는 동안 세 번째는 쓰러지리라. 해석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일관된 점은 현대 외교에서 긴밀하게 묶여있던 세 강대국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분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의 지정학적 분석가들은 이 세 형제가 한때 국방으로 뭉쳤으나 지금은 세계적 위기 앞에서 각자의 길을 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배신은 노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역협정, 조용히 해체되는 방위조약, 그리고 전략적 언론 플레이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2025년 8월이 바로 이 해체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비밀 에너지 협정의 체결, 군사 주둔의 변화, 그리고 한때 큰 목소리를 내던 정부들의 갑작스러운 침묵. 노스트라다무스는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세계는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극적이고 희귀한 개기일식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우주쇼로 즐겼지만 신비주의 학자들은 이를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검은 태양과 연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는 때가 오리니 몇 분 동안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어두워지리라. 세상은 기다리는 듯 안으로 움츠러들고 뒤따르는 그림자들은 10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변화를 예고하리라. 이 일식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컬트 전통에서 일식은 차원의 문이며 많은 이들은 2024년의 일식이 바로 2025년 8월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사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 우리는 데이터 정전, 통신장애,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상하게 사라지는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서서히 거대한 막 뒤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막이 거칠 때 우리가 알던 현실은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순히 붕괴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체를 말했습니다. 낡은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권력이 솟아납니다. 세기 5권 78번째 쿼트레는 말합니다. 두 힘은 약해질 것이나 세 번째 힘은 새벽처럼 조용히 자라나리라. 나팔 소리도 불꽃도 없이. 그의 언어는 알려지지 않겠지만 그의 손길은 닿지 않는 곳이 없으리니 전쟁의 이름 없이도 왕들은 고개를 숙이리라. 많은 연구가들은 이제 이 구절이 군사 제국이 아닌 기술 제국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무기가 아닌 데이터, 에너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통해 부상하는 국가 또는 연합. 혹자는 중국을 지목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세 번째 힘이 아직 형성 중인 무언가, 즉 사설 네트워크,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 그리고 초국가적 기업체들이 주도하는 기술정치 연합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은 바로 이 그림자 제국이 더 이상 숨지 않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 의무화,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변화, 오래된 조약에서 미스터리하게 탈퇴하는 국가들. 이 조용한 힘은 이미 우리 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진정한 권력은 요란하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통제 불가능하게 스며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리셋이 아닌 리버설, 즉 구조의 전복을 지적했습니다. 세기 한 권 40번째 쿼트레는 암시합니다. 거짓된 세상은 은빛 거짓말로 빛나리라. 늙은 왕은 폐위되고 어릿광대가 이제 현자가 되리라. 아래에 있던 것이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거울의 위장을 위해 자유를 팔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은유가 아닐까요? 2025년 우리는 대규모 감시의 일상화, 선거를 좌우하는 소셜미디어, 판단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엔터테인먼트의 무기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편안한 환상을 위해 자유를 기꺼이 교환하고 진실은 위안을 주는 허구 아래 묻혀버릴 것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경고. 2025년 8월은 바로 이 환상이 완전히 굳어지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신분증, AI 관리 도시, 생체 인식 지갑과 같은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되돌릴 길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비전은 물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식의 분열, 즉 두 가지 버전의 현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암시했습니다. 하나는 통제, 두려움, 물질주의의 뿌리를 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깨어남, 직관, 그리고 내면의 회복력을 통해 조용히 나타나는 길입니다. 많은 신비가들은 이 아이디어, 즉 타임라인의 분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은
바로 그 압력점이라고 말합니다. 사건들이 격화되면서 개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느 길을 따를지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콰트렌 중 하나인 세기 6권 66번째 시는 말합니다. 장막은 힘이 아니라 피로에 의해 거칠이라. 보는 자들은 보이지 않을 것이요 다수는 독이든 우물에서 물을 마시리라. 그리고 소수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으리라. 이것은 물리적인 소멸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에 조율된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류의 눈에는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음에 올 세상을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의 사건과 지구의 안정성 사이의 연결입니다. 세기 3권 3번째 콰트레는 경고합니다. 사자가 우는 달에 땅이 흔들리리라. 산들은 신이 아닌 전선에 의해 갈라지리니 땅 밑에 불은 새로운 길을 찾고 한때 왕들이 살던 곳에서 권력이 무너지리라. 이 구절은 현대 해석가들로 하여금 전쟁뿐만 아니라 지자기 교란이나 태양 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즉 그리드 다운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나사와 우주기상 전문가들은 2025년 8월을 태양, 흑점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성,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에 의해 움직이는 초연결된 글로벌 전력망과 결합해 보십시오. 1859년에 캐링턴 사건과 같은 거대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난다면 현대 문명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과학이 아닌 그 영향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가 본 것은 문자 그대로의 산이 아니라 현대 세계의 기반이라는 은유적인 산이 갈라지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며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2025년 8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패턴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 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명확하게 요즘 들어 세상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고 공기가 무겁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마치 고요한 폭풍 전야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수세기 전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의 이름은 미셀드 노스트라다무스. 우리에게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16세기의 예언가입니다.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사행시들 속에는 우리를 향한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5년 8월. 그 달은 그저 평범한 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점이자 인류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한, 역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에 본능적으로 마음이 이끌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지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른 이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저희는 함께 더 깊은 진실의 강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스트라다무스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바로 지금 2025년 8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미디어가 그리는 것처럼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외치는 불길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천문학자였으며 세상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꿰뚫어본 신비가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언을 암호 같은 시, 즉 콰트렌이라 불리는 사행시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1555년에 처음 출판된 그의 예언집의 프로페티에는 900개가 넘는 사행시가 담겨 있으며 이 시들은 정치적 격변, 세계대전, 암살, 전염병, 그리고 천문학적 이상 현상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구절들은 반복적으로 2020년대 중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마지막 마감 시한을 말입니다. 세기 열권 72번째 콰트레는 그 특유의 구체성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1999년하고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1999년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했지만 최근의 해석가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공포의 대왕의 등장은 끝이 아니라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1999년 7월이 점화점이었다면 정확히 26년하고도 1개월 뒤인 2025년 8월은 그 거대한 기계장치가 한 사이클을 마치고 멈추는 순간, 즉 마감 시한이 도래하는 때가 됩니다. 왜 하필 26년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신비가들의 글에 담긴 고대 수비학에서는 토성의 주기와 태양의 합 등 천체의 움직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는 변화, 갈등,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와 관련된 강력한 행성 정렬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이 시간표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의 지정학적 사건들이 이 예언의 흐름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999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두고 침묵으로 위장한 북쪽의 지도자가 나타나 강을 도둑질로 바꿀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요 전쟁, 사이버 공격, 금융 붕괴, 팬데믹, 그리고 외교관계의 재편성 등 모든 것이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은 그 모든 것의 클라이맥스로 보입니다. 세기 2권 46번째 콰트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위한 거대한 고난 후에 더 큰 고난이 준비되리라. 위대한 동인이 시대를 새롭게 하니 비, 우유, 굶주림, 강철 그리고 역병이 있으리. 하늘에서는 긴 불꽃을 끌며 불이 보이리라. 많은 이들은 이것이 팬데믹과 기후 재앙의 여파를 묘사한 것이라 믿었지만 일부 연구가들은 이 구절이 바로 2025년 8월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의 불, 땅의 굶주림,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 사이의 배신이 인류의 최종적인 분열을 촉발하는 시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8월은 언제나 거대한 지구적 변화가 일어나는 달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부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재집권까지 우리 민족에게 8월은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이 공존하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듯 8월은 세계 질서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는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기 9권 83번째 콰트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태양이 사자자리에 20도에 있을 때 대지가 크게 흔들리리라. 거대한 불길이 땅의 중심에서 솟아오르리니 소음과 전쟁, 죽음이 서쪽에서 들려오고 한때 평화가